강과 섬을 지나 3월 31일 목요일 아카 일행은 달빛 속을 날아갔다. 론네비 강 남쪽으로 내려간 기러기 떼는 유바스폴에 닿았다. 거기에는 폭포가 있었다. 물속에 몇 개의 바위가 솟아있어 아카 일행은 그곳에 내려앉았다. 기러기 떼는 곧 잠이 들었다. 닐스는 또 몰텐의 날개 밑에서 나와 망을 보았다.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다시 심술쟁이 여우가 나타났다. 그 여우는 기러기 떼 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수달이 물고기를 입에 물고 나왔다. 심술쟁이 여우가 다가가서 말했다. 살이 통통 찐 고기는 못 보고 그따위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니? 네가 나를 속여서 성어를 뺏으려던 일을 잊지 않고 있어. 수달은 본부 호수에서 여우를 만난 적이 있었다. 넌 저 기러기 떼가 있는 곳까지 헤엄을 못 치지? 여우가 놀리자 수달은 화가 났다. 그래서 물고기를 내동쟁이 친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달은 거센 물살을 헤엄쳐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다. 구경하던 여우는 만세라도 부르고 싶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수달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놀란 기러기 떼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수달은 여우가 있는 곳으로 올라왔다. 왜 그랬어? 조그만 꼬마가 뾰족한 걸로 내 팔을 찌르잖아. 어찌나 아픈지. 심술쟁이 여우는 수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러기 떼를 따라 마구 달렸다. 아카 일행은 강물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갔다. 이들이 발견한 쉴 곳은 온천 도시였다. 기러기 떼는 호텔 발코니에 내려앉았다. 겨울에는 휴양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발코니가 비어 있었다. 얼마 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술쟁이 여우가 또 나타났군. 아카가 말했다. 오늘 밤 2번이나 놀랐지? 심술쟁이 여우는 발코니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밑에서 약만 올렸다. 네가 담비와 수다를 부추겼구나? 그렇다. 계속 너희들을 뒤쫓겠어. 하지만 저 엄지도령을 보낸다면 더 이상 쫓지 않겠다. 그럴 순 없어. 엄지도령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목숨도 아깝지 않아. 닐스는 아카의 말을 듣고 감격했다. 기러기들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4월 2일 토요일 아카 일행은 칼스 크로나로 갔다. 이 섬 전체가 하나의 도시였다. 배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항구가 있으며 바다에는 군함도 떠 있었다. 아카 일행은 교회당의 뾰족탑에 내려앉아 잠을 잤다. 아카는 회색 기러기 2마리를 만났다. 우린 심술쟁이 여우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럼 북쪽으로 가지 말고 올란드 섬으로 돌아가세요. 아카 일행은 회색 기러기가 안내해준 길로 가기로 했다. 남쪽으로 자꾸만 날다 보니까 새의 길이 보였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새떼가 날고 있었다. 새떼들은 섬을 향해 날았다. 아카 일행도
그들 틈에 끼어날았다. 탕! 탕! 총소리가 났다. 사냥꾼이다! 높이 날아라! 바다 위는 사냥꾼들이 가득 탄 배가 늘어서 있었다. 총에 맞은 새들이 바다 위로 떨어졌다. 새들은 구슬프게 울으며 하늘을 날았다. 닐스는 이때처럼 슬프고 무서운 적이 없었다. 기러기 떼는 무사했으나 안개가 앞을 가렸다. 멀리서 대포 소리가 났다. 아카는 그 소리가 난 곳을 향해 기러기들을 이끌었다. 올란드 섬 남쪽 끝에 사는 사람들은 대포를 쏘아 안개를 해치지. 회색 기러기가 가르쳐준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아카 일행은 오텐비 숲에 닿았다. 이곳은 올란드 섬의 남쪽 끝으로 야생 동물이 많았다. 또 철새들의 휴식처이기도 하였다. 바닷가에 내린 아카 일행은 풀을 뜯어 먹었다. 젊은 기러기가 갈매기와 바다 제비에게 물어보았다. 어떤 물고기를 잡으세요? 날치를 잡고 있어. 올란드 섬의 날치는 세계 제일이었다. 이튿날은 날씨가 흐렸다. 점심 때가 되자 흰 거위 몰텐이 보이지 않았다. 닐스는 여우나 독수리에게 잡혀갔는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찾아다녔지만 흰 거위는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닐스는 안개 속에서 크고 흰 것을 발견했다. 몰텐! 닐스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안개 때문에 길을 잃은 흰 거위를 와락 껴안았다. 이튿날 또다시 몰텐이 없어졌다. 닐스는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다. 몰텐은 돌담 위에 부상당해 있는 회색 암 기러기를 돌보아주고 있었다. 날지 못하여 자기 배에서 떨어져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 닐스는 그 기러기를 치료해 주었다. 그러나 회색 암기러기는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버렸다. 죽었구나. 닐스는 자신이 그 기러기를 죽인 것 같아 도망쳤다. 이튿날 닐스를 등에 태운 몰텐이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회색 암 기러기가 보이지 않았다. 단핀! 단핀! 몰텐이 외쳐 불렀다. 몰텐님, 목욕하고 있어요. 어제 엄지도령이 와서 날개를 고쳐줬어요. 아카 일행의 대열에 단핀도 끼어들었다. 올란드 섬을 떠난 아카 일행은 폭풍에 휩쓸려 발트해로 갔다. 기러기 떼는 파도를 탄 채 좋아했다. 자면 안 돼! 아카가 외쳤다. 바다 위에서 검은 것이 불쑥 솟았다. 바다 표범이다! 아카는 날개를 쳐 날아올랐다. 기러기 떼는 다시 거센 폭풍에 날려갔다. 아카 일행은 온갖 고생을 겪으며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왼쪽 맨 앞에 날던 각시가 없어졌다. 하지만 영리한 기러기여서 찾아올 거라고 믿었다. 동굴 속에서 번뜩이는 푸른 점이 여러 개 보였다. 저건 큰 동물의 눈이다. 아카가 외치자 모두 입구 쪽으로 도망쳤다. 양들이야. 도망치지 않아도 돼. 닐스는 눈이 밝아서 어두운 곳도
잘 보였다. 동굴 안 저쪽에는 어미양 10마리와 새끼양 2~3마리가 있었다. 아카가 양들 앞으로 가서 말했다. 폭풍에 날려와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늙은 양은 기러기들에게 왕겨와 썬 여물들을 먹으라고 하였다. 아내의 웅덩이 쪽에는 양들의 겨울 식량이 잔뜩 쌓여 있었다. 우두머리 숫양이 말했다. 여기는 칼섬이요. 우리 양들과 바다새만 산다오. 당신들은 사람이 기르는 양이 아니군요. 아카는 그러면서도 겨울 식량이 많은데 놀랐다. 겨울에는 농부들이 식량을 갖다 주지요. 그 대신 남아 돌아가는 양은 농부들이 데려가기로 약속되어 있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시는군요. 단 한 가지 걱정이 있어. 지난 겨울에는 바다가 꽁꽁 얼었는데 여우 3마리가 이 섬에 건너왔지요. 종종 놈들이 몰래 습격해옵니다. 다른 동굴의 양들은 몽땅 잡아먹혔어요. 이 칼섬의 양이 없어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아카는 닐스에게 망을 보는 일을 부탁했다. 닐스는 동굴 입구의 돌 뒤에 몸을 숨겼다. 폭풍이 그치자 달이 떠올랐다. 여우들이 왔다. 닐스는 동굴 안으로 뛰어가서 자고 있는 숫양을 깨웠다. 숫양 등에 올라탄 닐스가 말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여우 녀석들을 보기 좋게 해치우겠습니다. 이때 여우 3마리가 동굴 입구에 와서 안을 살피며 말했다. 순양만 해치우면 다른 놈들은 쉬워. 여우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닐스는 숫양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놈들이 가까이 오면 힘껏 들이받으세요. 숫양은 닐스가 하라는 대로 했다. 맨 앞에서 들어오던 여우가 동굴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닐스는 숫양의 머리를 왼쪽으로 틀었다. 2번째 여우는 옆구리를 받치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3번째 여우는 겁이 나서 도망쳤다. 망을 보느라 수고했소. 숫양은 닐스가 제 털 속에서 자도록 해줬다. 이튿날 숫양은 닐스를 등에 태우고 섬을 구경시켜줬다. 갈라진 틈서리를 주의해야 해요. 여기저기에 틈서리가 많았다. 양들은 틈서리를 지옥의 구렁텅이라고 불렀다. 바닷가로 가자 양의 시체가 널려 있는 게 보였다. 뼈만 남은 것도 있고 반쯤 잘려진 것도 있었다. 산 위로 올라간 숫양이 말했다. 여우들이 필요 이상으로 양들을 죽이지요. 농부들이 총을 쏘아 잡으려 하면 용케 숨어버린답니다. 닐스는 숫양과 헤어진 뒤 아카와 몰텐을 불러 양들을 도와줄 의논을 했다. 얼마 뒤 닐스는 몰텐과 함께 지옥의 구렁텅이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몰텐은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것을 본 여우들이 달려드는 순간 흰 거위는 훌쩍 날아올랐다. 등에 탄 닐스가 외쳤다. 거위 하나도 못 잡다니 한심하다. 화가 난 여우들은 절뚝거리며 도망치는 흰 거위를
쫓아 달렸다. 흰 거위는 틈서리 앞에 잠깐 멈췄다가 여우들이 가까이 달려오자 훌쩍 뛰었다. 여우들은 까마득한 지옥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다.